자, 교재는 101페이지 교사범위입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교사는 고의에 의한 교사뿐만 아니라 과실까지도 가능하다. 틀렸죠. 교사범위나 종범은 고의범위입니다. 과실로서는 교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이미 범죄의 결심을 갖고 있을 때는 교사가 될 수가 없죠. X. 자, 교사받은 자가 범죄의 승낙조차 하지 아니한 이러한 실패한 교사. 이게 몇 조죠? 31조. 사망이죠. 사망. 그랬을 때 이 교사자만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하죠. 피교사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X. 4번 가보죠. 이탈하기 위해서는 밑에 줄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해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교사행위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그 교사행위에 의해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는 교사가 될 수 있죠. 무슨 사건이죠? 낙태 교사 사건에서 교사를 인정했습니다. 자, 2번. 자, 모해 목적이죠. 을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가사, 정범인들에게 모해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단서를 적용해서 갑을 모해 위증 교사죄로 처단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의를 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위조죄의 교사가 되죠. 자, 4번. 자, 교사행위에서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서 범죄의 결심을 실행을 하게 되었을 땐 교사가 되지 않는다? 되죠. 그렇죠? X.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27조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죠. 누설죄는 누설하는 자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처벌 조항이 없죠. 그렇죠?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를 그 범죄의 교사범위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총칙 규정이 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자기의지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해서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져간다. 맞나요? 이건 방조 조항이 아니죠. 이건 교사 조항입니다. 교사. 그래서 방조는 정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교사는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져갑니다. 자,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동생을 대신 출두시켜서 허위자백을 하게 하였죠. 그랬을 때 도피죄의 교사가 됩니다. 이 동생은 타인 속에 들어오죠. 타인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범죄의 교사범. 효과 없는 교사는 자,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다 예비의무에 준해서 처벌되지만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죠? 처벌장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요 첫 번째 줄은 뭐죠? 31조 2항 조문이죠. 2항 조문이고 그 다음에 방조는 그런 조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잘 되겠지 몸주지 마라. 방조가 아니라고 봤죠? X. 답은 1번입니다. 드라이버 한 개를 주었다고 했을 때 절도죄의 교사를 받습니다. 정신 차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상해죄의 교사를 받죠. 그 다음에 착수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 단계에 그쳤을 때에는 그쵸? 종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죠. 이걸 뭐라 그래? 공범 종속성설. 그쵸?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정신 차릴 정도 방금 말씀드렸죠? 상해죄에 대한 교사를 봅니다. 자, 타인으로 하여금 못마게 하였다고 했을 때 그 범죄의 교사가 된다 맞죠? 치과의사가 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을 때 무미로 인한 교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교사할 필요가 없어요. X. 답은 4번이죠. 자, 문제 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의 성립함에 있어서는 정범의 행위가 전제조건이 인정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무슨 걸 말하죠? 공범 종속성설. 자, 2번. 자,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네, 그쵸? 그랬을 때에는 교사 한 자만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하죠. 교사 한 자는 뭐다?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한다고요. 교사한 범죄의 미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쵸?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한다. 31조 사망 얘기죠. 답이 2번입니다. 자, 3번. 고의는 미필적인 심이면 되는 것이고, 4번. 착오가 있고 양자가 구성요건을 달리한대요. 그랬을 때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양적 착오라 그래요. 질적 착오가 아니고 양적 착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묶어라.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형법은 교사를 실패한 교사하고 효과 없는 교사로 나누죠. 그렇죠? 실패한 교사는 31조 3항이고요. 효과 없는 교사는 31조 2항이에요. 전자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틀렸습니다. X 둘 다 처벌하죠. 자, 실패한 교사가 31조 3항이라고 그랬어요. 교사 한 자만 예비의무에 준해서 처벌한다. 맞습니다. 이미 범죄 결심을 갖고 있을 땐 교사가 되지 않죠. 동그라미. 자, 타인을 교사했다고 했을 때 그 범죄 교사가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4번이죠. 자, 6번입니다. 교사가 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의사 아닌 의를 교사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작성해야 했을 때 이 갑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맞는 말이고. 다음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해서 무허가 업무를 허가받은 건물인 것처럼 썼죠. 그랬을 때는 위조죄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고 피고인은 갑은 그 범죄의 교사가 되는 거죠. 자, 3번 동생 A를 대신 출두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받게 했다고 했을 때 교사 도피죄의 교사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사기업체 직원 갑이 밑에 동생을 교사해서 증거를 변조한다라고 했을 때 변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국가만 되는 거지 사기업체는 안 돼요. 자, 민방 가보시면 중상해를 할 것을 교사했는데 살인했다는 거죠.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착오 문제입니다. 착오 문제로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살해할 것을 교사했는데 승낙했습니다. 근데 착수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둘 다 예비의무에 준해서 처벌하죠. 이게 몇 조? 31조 2항에 따라서 둘 다 예비의무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2번 강도를 교사했는데 강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강도죄 예비의무로 처벌된다. 맞죠? 왜 이걸 말해? 질적 착오. 질적 착오이기 때문에 이 착오의 한 부분은 난 강간시킨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네 단독 책임인 것이지 나는 강도만 시켰기 때문에 강도는 착수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죄 예비의무에 준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3번 상해할 것을 교사했는데 이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을에게 있어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갑도 저절로 을에게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을은 상해치사가 되죠. 상해치사죄가 되는데 그럼 갑도 저절로 상해치사가 됩니까? 갑도가 아니고 갑에게 있어서도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에게도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절로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단 말입니다. 3번에 틀렸어요. 4번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강도 예비의무죄와 절도죄의 교사가 되는데 행위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 범위 됩니다. 행위가 한 개니까. 근데 상상의 경합 보면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되잖아요. 그러면 강도 예비가 중한가요? 절도가 중한가요? 강도가 중요해요. 강도 예비의무가 7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이죠. 강도가 더 세요. 그래서 강도 예비의무죄로 처벌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치과의사, 그쵸? 치과 기공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면허 회령이 교사가 됩니다. 맞죠? 자, 상해나 중상해를 시켰는데 살인해버렸네. 그쵸? 살인했다라고 했을 때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때 상해치사죄가 되죠. 동그라미. 교사가 되려면 유일한 정범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조건이다. 이게 뭐라 한다고요? 공범 종속성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유일한 조건이 될 필요는 없죠. 습벽이 있어서 그것이 함께 원인이 되어서 범죄 시행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사가 됩니다. 맞죠? 동그라미. 전부 다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종범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착수해서 과정에서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조건이 있죠? 착수 이전이라 할지라도 되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정범이 반드시 실행이 착수에 나아갔을 때 그때 방조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죠? 마지막에 해서 나겠으니까 맞습니다. 2번
자, 밑에 2번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했을 때 이 자체가 방조가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해졌고 법익 피해도 동일하다면 포괄일제가 되는 거죠. 맞고. 자, 교사범에 대한 과실범에 대한 교사는 성립할 수 있는데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성립할 수가 없다. 틀렸어요. 둘 다 성립하게 되죠. 34조에 따라서. 34조 1항 간접정범이죠. 간접정범에 따라서 둘 다 처벌이 가능해요. 4번에 틀렸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풀었죠? 착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착수 이전일지라도 그 정범이 착수에 나간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은 우리 작물지 할 때 배우는데요. 사기 범행이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자기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죠. 양도해주죠. 사기 방조합니다. 이 피고인은. 근데 갑이 을을 속여서 을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합니다. 이건 작물 맞죠? 이 돈은 작물 맞아요. 이 돈은 작물이 맞는데 그러면 작물 취득일까? 라고 하는 건데 작물은 맞지만 취득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본범으로부터 넘겨받아야 돼. 본범으로부터. 근데 이것은 본범으로 넘겨받은 게 아니죠. 다이렉트로 자기 통장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본범으로부터의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판례입니다. 취득죄 된다. 틀렸습니다. 답이 3번, 2번이죠. 3번에 미필적이면 되는 거고요. 4번도 풀었습니다. 고성일권을 달리한다면 중첩되는 거죠. 근데 중첩되는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 양적 착오를 말한다 그랬어요. 양적 착오일 때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친다라는 부분 때문에 양적 착오구나. 질적 착오라고 할 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문제 5번. 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뭐죠? 방조죠, 방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조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3번에 자기 부작이 둘 다 되죠. 4번에 실행 착수 전이라고 했죠. 전이라고 했지만 그쵸? 나중에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그때 방조가 종속하여 성립하게 되는 거죠. 종범이 됩니다. 안 된다. X. 답은 4번이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요. 정범의 시행위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면 방조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더라도가 틀린 거예요. X. 그 다음에 공동정범과 교사정범의 구별 기준은 일반 원칙에 따른다. 일반 원칙이 뭐죠? 행위지배설. 기능적 행위지배를 말합니다. 행위지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범이 되기도 하고 공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행위지배에 따라서 따진다. 맞죠? 잘 부탁한다는 말만 갖고는 방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은 사기 방조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그래서 옳은 것은 3개입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공분과 신분이네요. 자,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업무자라고 하는 것은 부진형 신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쭉 보시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렇죠? 성립을 업무상 배임죄로 했어요. 자, 이때 신분 없는 자에게 있어서도 본문에 따라서 일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은 하지만 처벌은 단순 배임죄를 처벌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성립은 무거운 죄로, 처벌은 단순 배임죄로 이렇게 처벌합니다. 자, 맞는 말이고 2번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개설해서 공모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없다 X. 틀렸네요. 자, 2번, 3번은 많이 풀었지? 4번도 뭐 신분관계는 이런 걸 말한다. 맞고요. 자, 2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성립될 범죄는 진정이라 부르고요. 그렇죠? 진정뿐만 아니고 부진형으로 보는 거고요. 단서는 개별에 따른 규정으로 본다. 맞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보죠. 판례가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자, 아내와 아들이 함께 아버지를 죽이죠. 그랬을 때 그 아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쵸, 신분자인 아내는 비신분자인 아내는 어떻게 된다?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성립은
존속살인죄로, 처벌은 단순살인죄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존속살인죄 보통살인 성립 처벌된다고 했을 때 여기 틀린 거죠? 틀렸어요. 처벌은 맞는데, 처벌은 보통이 맞는데 성립은 존속을 합니다. 이번에 틀렸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3번을 보면 공무원이 뇌물 공유자라 하여금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였다. 이게 누군가 하면 이게 최순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 말하죠. 박통을 말합니다. 뇌물 공유자는 삼성 말아요. 이 삼성 이재용, 삼성 말아요. 삼성을 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 공무원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어떻게 봤어요? 한 몸체로 봤어요. 한 몸체로 봤기 때문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뇌물죄의 공범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한 몸체니까. 제3자 뇌물수수죄를 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는 그 지방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한다면 본문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 있죠.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대해서 가담한다면 본문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풀었죠? 비신분자는 신분자와 공동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있어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공동 가담했을 때 그 범죄 신분을 얻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다. X. 자, 이거 33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위반 제한 위반의 죄입니다. 각각의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그 주체자와 함께 공동으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때는 33조 본문이 적용이 안 돼요.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3번. 형법 제33조 단서가 31조 2항보다 우선하게 적용된다. 이게 뭐죠? 모의의준 교사 사건에서 말한 거죠? 맞습니다. 자, 4번. 자, 타인 업무 차리자죠. 업무상 타인 처리자. 자, 공모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즉 성립이죠.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처벌은요. 처벌은 단순 배임죄로. 업무상이 아니고 단순 배임죄로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성립하는 것을 부진정이라 하고 가중 감경되는 것을 부진정이라 한다. 맞죠? 자, 통설 얘기 나왔네요. 통설은 본문은 진정으로 보고 단서는 부진정으로 보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는 좀 달리 봅니다. 자, 3번 가보죠. 갑은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몰랐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갑은 아버지를 죽인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속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죽인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나머지 맞아요. 그 다음에 답이 3번입니다. 자, 4번.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그쵸? 뭐뭐뭐가 있었다면 그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맞죠? 답은 3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